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여러분의 보좌관 주식대박 보좌관입니다. 화이팅! 투자는 개인의 판단에 따르지만 이번 영상이 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. 2월 17일 수요일 10분 아침 시황 시작하겠습니다. 날씨가 추운데 건강 유의하시고요. 전일 국내 증시 살펴보면 코스피는 0.5% 상승, 코스닥은 흐름이 달랐죠. 0.4% 하락했는데 상승 하락 종목수 모두 1000개를 넘었고요. 상승 종목수가 그래도 약 한 200여 개 정도 많았던 것 확인할 수가 있었고, 코스피 수급을 보면은 기관만 매도를 했고요. 개인과 외국인 매수했습니다. 외국인 3거래일째 매수 이어지는 모습이고요. 코스닥 수급을 보시면 개인만 매수했죠. 외국인이 5거래일 만에 매도 전환했고, 기관도 또 하루 만에 다시 매도를 보였습니다. 보험과 은행은 큰 금액은 아니지만 순매수로 마감한 것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. 미국, 중국이 휴장한 가운데 코로나19 백신 접종 확산에 따른 경기 회복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코스피는 반등할 수가 있었고, 일본과 홍콩 주변 증시가 1%대 강세를 보인 점도 긍정적이었습니다. 물론 그만큼 상승하지 못했지만요. 한편 코스닥의 경우 시가총액 4조 원대 기업이었던 HLB가 장중 하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었고, 종가상 27% 하락한 것이 바이오 비중이 높은 코스닥 시장의 투심을 위축시키면서 바이오 섹터 또 지수 모두 하락했습니다.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3거래일 연속 매수를 보였고, 쿠팡, 뉴욕 증시 상장 이슈로 인해서 네이버, 카카오, 이마트 또 관련 개별주들 상승은 지속되는 모습이었고요. KT가 가입자 증가에 따른 통신부문 성장 기대와 배당을 크게 늘린 주주 환원책 발표 역량에 7%대 상승하면서 방송통신업종 4%대 강세를 보였고요. 유럽 증시에서 원자재 관련주들의 상승으로 풍산이 7%대 상승하면서 국내 철강 및 비철금속 관련 기업들도 상승할 수가 있었습니다. 새벽에 끝난 뉴욕 3대 지수를 보면요. 차별화가 있었죠. 다우만 상승했고,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0.6% 상승했습니다. 부양책 기대감, 그리고 10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 중인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감소는 긍정적이었죠. 다만 미국 국채 10년 금리가 지난해 2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는 등 인플레이션 기대로 경계감이 생긴 가운데 유가는 1년여 만에 최고치로 상승했고, 그래서 관련주들이 상승하면서 종목별 차별화 양상을 보였습니다. 한편 뉴욕 일대 제조업 경기를 보여주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는 이번 달 12.1, 12.1을 발표되면서 지난해 9월 이후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된 것은 긍정적이었고요. 종목들의 흐름을 보시면 애플이 1.6% 하락했는데요. 최근 뉴스들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일본에서도 그렇고 유럽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 현대차로부터도 그렇고 최근 자동차 업체들로부터 애플과 관련 협상에서 좀 외면을 받고 있죠. 그러면서 좀 하락하는 모습이 있었다는 거고요. 또 보시면 알파벳은 0.7% 상승했고, 테슬라 2.4% 하락했고요. 인텔을 1% 상승했고,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0.59% 상승했지만 반도체 종목들에서도 차별화는 있었어요. 그쵸? TSMC 1.4% 상승했고요. 퍼스트솔라가 2% 하락했는데 썬파워가 6.5% 하락했거든요. 태양광 업종이 수익성 감소 전망 소식으로 하락했고,
있고, 또 뭐 보잉이 2.9% 상승했고요. 엑슨모빌 3% 상승했는데 유가 상승으로 엑슨모빌, 코노코필립스 모두 3%대 상승했고, 국채금리 상승으로 JP모건 2.4% 상승했고,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2.7% 상승했습니다. 그리고 또 카니발이 9% 크게 상승했는데 경제 정상화 기대감이 부각되면서 크게 상승할 수가 있었습니다. 또 비트코인이 또 5만 달러를 넘기기도 했기 때문에 뭐 페이팔, 엔비디아, 올트글로벌 등 관련주가 상승하기도 했고요. 그리고 공매도 관련 이슈 됐었던 종목들, 뭐 게임스탑은 5% 하락했고 AMC 엔터테인먼트는 강보합에 그쳤습니다. 이쪽 종목들 투자해서 뭐 손실 많이 봤다 뭐 그런 뉴스들도 좀 볼 수 있는 것 같고요. 트위터가 2.8% 상승했는데 무려 11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지난 2013년 12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. 유럽 증시 보시면요, 혼조세 보였죠. 뭐 프랑스가 강보합 보이기도 했지만 독일, 영국, 이탈리아 모두 하락했는데, 유럽연합 공식 통계 기구인 유로스타트에서 작년 4분기 유로존의 GDP 성장률이 3분기 대비해서 0.6% 감소했고 전년 동기 대비로는 5% 감소했다고 밝힌 것에 영향을 받아서 숨고르기 모습을 보였습니다. 중국은 오늘까지 휴장인 거죠. 그리고 유가 한파가 좀 영향을 많이 미치네요. 텍사스주의 30년 만에 가장 매서운 한파 때문에 유전과 정제 시설이 폐쇄되면서 1% 또 상승했고요. 금 가격은 국채금리 상승 등의 영향을 받으면서 1.3% 하락했고 1,800달러 이탈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오늘 밤 1월 미국에서 소매 판매, 1월 생산자 물가지수 PPI, 존슨 레드부 소매 판매 지수, 에릭 로젠그램 보스턴 연은 총재가 연설 또 대담이 2개나 있고요. 또 주택 가격 지수, 또 오늘 밤 FOMC 의사로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. 보시는 지수는 다산업 지수인데요. 이틀 연속 캔들상 양봉 나오면서 5일선 따라가는 모습 좋아 보입니다. S&P 500 뭐 조금 하락했지만 역시나 5일선 위에 있어요. 흐름 견조하고요. 나스닥도 장중에 0.7%까지 하락하기도 했었지만 아래꼬리 살짝 달렸고 5일선은 지켜내는 모습입니다. 흐름 여전히 견조하죠.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뭐 다른 지수들보다 좀 더 좋은 모습이고요. 오늘도 상승할 수 있었습니다. 캔들상 오늘이 3일째 캔들이 양봉 나오는 날인데 3일째라서 좀 주춤하는 모습 보였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기술적으로는 그렇고요. 금일 국내 증시 포인트 살펴보면 물론 경제회복 기대감은 여전한데 국내 증시는 미국에서 국채금리 상승, 또 5만 달러를 넘겼던 비트코인이 결국은 하락 전환하는 등 미국 증시가 이와 같은 변동성의 영향을 받으면서 혼조세를 보인 것에 국내 증시 일부 영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고요. 또한 금리 상승, 유가 상승으로 인한 관련주들의 강세 및 종목별 차별화가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특히 코스닥의 경우에는 전일 급락했던 HLB의 영향에서 좀 벗어나는지 자유로워질 수 있는지도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. 오늘 10분 아침 시황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감기 조심하시고요. 주말은 좀 풀리는 것 같은데 건강 유의하시고요. 알림 설정 전체 알림 받기로 하시면 신속히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.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